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경입니다. 56의 나이에 그녀는 25회를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부부라고 말했으니까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민경은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외도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견딜 수 없었던 건 외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문제였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니요? 민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민경은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면서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빴으니까요. 민경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경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나이는 59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고르다가 실수로 민경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과하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매일 도서관에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경은 자신이 이렇게 편하게 남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마지막 몇 년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민경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민경은 망설였습니다. 이건 데이트 같았으니까요. 56의 나이에 데이트라니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따랐습니다. 민경은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자신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민경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그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56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동네 아는 사람이 봤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냐고요.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형이 화가 났다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달랐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둘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은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의 딸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딸은 35이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불쌍하다면서 울었습니다. 준호는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경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체면은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남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민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먼저 나를 떠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요.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6이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민경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없어지는 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경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려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절연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까요? 하고 민경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다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요. 민경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떠났는데 준호의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고 갔다니요. 준호가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도 하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경의 둘째 아들이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들은 준호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취한 상태였습니다. 민경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드냐고요. 자신을 우습게 보는 거냐고 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부인을 떠났지 않느냐고요.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피했지만 넘어졌습니다. 민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전 남편은 끌려갔습니다. 준호는 다치지 않았지만 민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이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 남편의 새 여자친구가 민경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친구는 민경이 새 남자를 만나서 전 남편이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전 남편의 감정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준호의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사랑이 옛사랑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딸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의 친구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수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린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면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차례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자기도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는 10년째 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고요. 민경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경은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민경은 떨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전날 큰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체면도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민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라고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경은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도 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였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고 민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민경은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처음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민경은 잠시 밖에 서서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고기를 구웠고 민경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둘이서 요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고 결국 회사원이 되었다고요. 민경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마지막 몇 년간 스킨십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밭을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으로 돌아오니 큰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건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요.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피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망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다고요. 자신은 다만 함께 있어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경이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떠났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외롭고 슬프고 사랑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지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엄마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민경은 무너졌습니다.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간 민경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도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경은 혼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을 사과했습니다. 민경은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전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났다고요. 자신은 새 여자친구와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게 필요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라고요.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의 딸이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민경을 소개했습니다. 딸은 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경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혼자 울고 있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고요. 어머니를 잊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아들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는 관계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딸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경의 둘째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준호를 데려갈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아들은 당연히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그 남자가 온다면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난처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제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완고했습니다.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엄마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데려와도 좋지만 가족 사진에는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경은 새 옷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갔습니다. 그가 어울린다며 옷을 골라 주었습니다. 민경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경은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입장했습니다. 민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엊그제 낳은 것 같은데 벌써 장가를 가다니요. 준호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경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준호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큰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경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민경에게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옆에 있는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민경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좋은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며 축하했습니다. 민경은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큰아들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요. 민경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큰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민경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오늘 일을 되짚었습니다. 좋은 날이었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경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놀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매일 따로 살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민경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준호와의 일상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넘어졌습니다. 집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크게 다쳤다면 누가 알았을까요? 혼자 살면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달려온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민경은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경이 말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요. 이제는 혼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지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큰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의 딸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경은 고마웠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둘 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햇살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함께 가구를 골랐습니다. 이것저것 의견을 나누며 집을 꾸몄습니다. 이사날 아이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큰아들도 왔습니다. 짐을 나르며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먹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민경과 준호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호의 딸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았던 습관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민경은 조금 늦게까지 자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일찍 일어나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경은 잠에서 깼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도 미안해했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경이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가 아끼는 머그컵을 깨뜨렸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서 있는데 준호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전 남편이었다면 화를 냈을 텐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은 새로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메뉴를 의논했습니다. 준호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민경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경은 즐거워하며 배웠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가 민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경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준호는 깔끔한 성격이었고 민경은 조금 어수선한 편이었습니다. 준호가 정리를 요구하면 민경은 잔소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크게 싸웠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물건들을 멋대로 정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경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물건인데 왜 함부로 만지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사는데 정리정돈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이러려고 함께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 살 때처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경의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경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거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민경의 친구 수진과 그녀의 남편이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민경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치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라고요.
민경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놀랐습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민경을 보고 용기가 났다고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경이 보여준 삶이 자신에게 용기를 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민경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좋은 일이라고요. 민경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설악산에 가자고요. 민경은 좋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등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즐거웠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오르자고 말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치가 장관이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경은 감탄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경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니 간지럽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안과 박 모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을 내려와 근처 온천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민경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한옥 펜션에 묵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겠냐고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민경은 놀랐습니다.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나요?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경은 고민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 나이에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경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포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을 했지만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민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대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하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또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민경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민경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딸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경과 준호는 그 말에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을 할까요 말까요? 결국 작은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면 충분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바빴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민경은 56의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20몇 살 신부 같았습니다. 준호는 멋진 정장을 입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경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왔습니다. 준호의 딸과 사위, 손주들도 왔습니다. 친구들도 몇 명 참석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경이 입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민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전 첫 결혼식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기대였다면 지금은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준호가 민경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59의 나이에 다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민경의 차례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단순한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서로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딸도 축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는 얼굴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구 수진도 왔습니다. 축하한다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민경 덕분에 자기도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렵지만 기대된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은 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며칠간 아무 일정 없이 쉬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사진을 많이 찍어 주었습니다. 민경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요. 민경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민경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56의 나이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요. 더 깊고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이 더욱 귀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민경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민경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50대에도 심장은 뜁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일기를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준호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선물 같을 테니까요. 50대의 사랑은 이렇게 조용하고 깊게 흘러갔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민경과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기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